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은 간 아래에 있는 작은 장기인데요.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내보내지는 담즙을 저장해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이 담낭에 생기는 담낭암은 5년 생존율이 5에서 10%에 불과해 독한암으로 불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화불량으로 오인되거나 초기 증상이 없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담낭암입니다. 출산의 고통만큼 심하고 환자의 70% 이상이 일상생활을 못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편두통인데요. 흔히 머리 한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질환병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통은 좌우 앞뒤를 번갈아 아프거나 양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가 흔한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으로 선정한 편두통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25만 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하는데요. 담낭 담도암은 약 7,500여 건으로 전체 암 발생 3%를 차지하며 9위입니다. 그중 담낭암은 약 2,7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담낭이라는 장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쓸개를 담낭이라고도 합니다. 쓸개, 즉 담낭은 간에 붙어 있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고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이곳에 발생하는 암을 담낭암이라고 합니다. 암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유전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요. 담낭암의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담낭암의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담낭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담석, 담낭용종, 담낭벽 이상 등의 담낭 모양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담낭암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고 고령이나 유전적 원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췌장관과 담도가 함유되는 지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함유되는 경우를 말하는 췌담도 함유 기형이 있는 환자에서도 담낭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담낭암은 1기 이하일 때 조기 발견에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2기 이상으로 림프샘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됐으면 50% 이하로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담낭 주변에는 담관과 함께 간, 십이지장, 대장 등 큰 장기와 혈관이 있어 암이 발생하면 수술 여부와 수술법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담낭암도 담즙이 흐르는 길에 생기는 담독의 암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 모두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담낭암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나 명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운이 없거나 체중 감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어서 총 담관까지 침범할 경우에는 황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만으로 담낭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건강검진 시 받는 복부 초음파 검사로 우연히 진단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담낭암 선별검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담낭암의 진단 방법에는 복부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복부 초음파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의심소견이 보이면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1cm 이상의 담낭 용종이 보이면 담낭 절제술을 권유합니다.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때의 증상들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매우 힘듭니다. 이는 담낭이 복부의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담낭의 크기가 7에서 10cm로 작고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수술 전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에
영상검사 및 여러 소견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담당암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들은 초음파 검사,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 관조 영술, 경피경관 담도 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검사,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그리고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 등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담낭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담낭만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암의 뿌리가 더 깊을 경우 또는 간이나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의심되면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대 담낭 절제술은 담낭과 간, 주변 림프절까지 제거하고 필요하면 다른 장기도 절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완전히 절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진행성 담낭암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담낭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수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암병기와 위치에 따라 수술을 정하는데요. 담낭은 크게 3개 층으로 분하는데 암세포가 첫 번째 층만 침범했다면 담낭만 제거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층 이상 침범했다면 담낭을 둘러싼 간 일부와 림프샘 등을 동시에 절제해야 합니다. 담낭을 제거하게 되면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2-3주 정도 피로감을 느끼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 지방병 같은 배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이후에는 큰 불편감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담낭암 수술 후 회복 과정은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입원하여 회복하게 되며 그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담낭암 수술 후에는 2-3주 정도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음식 섭취가 중요하나 아직 담낭암의 재발을 예방하는 음식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위한 병원 방문도 필요합니다. 이런 추적 관찰에서 병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발견되면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담석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담낭암으로 발전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담석 환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담석이 3cm 이상일 경우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 담석이 없는 환자보다 담석이 있는 환자에서 담낭암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큰 담석이 있는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담낭 절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담낭암 환자는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담낭암 수술을 받고 2주 정도는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는 게 좋지만 그 이후에는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평소대로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담낭암은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담낭용종, 궤양성 대장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기간 위염 등의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담낭 질환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담낭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선별검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담석 또는 담낭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통한 정기검진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도 위 내시경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담낭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